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쁜 습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조금씩 쌓였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만약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나쁜 습관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게요. 어떤 습관이,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한번 인코딩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주입이 되면, 인식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환경적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해당 행동이 촉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습관을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정신적 홈이 뇌에 새겨지게 되면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 이는 단순히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꾼들로 가득 찬 인생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그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어떤 뜻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아예 다른 방에 놓아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아예 끊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NS 계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SNS는 가상 공간이기도 하면서 내가 실제로 만날 수 없던 사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아주 그 명과 실이 명확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은 이 사람이 마치 나에게 좀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SNS에서 하는 행동들을 아주 많이 신경을 쓴다거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쓴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는다거나 댓글을 달아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계속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에 대해서는 팔로잉을 아예 끊어버려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자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쓰고 있다면 최신 전자제품에 대한 기사를 아예 읽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당신이 너무 오래 하고 있다면 비디오 콘솔, 그러니까 게임기의 전원을 끄고 벽장에 아예 집어넣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아예 줄여버려라, 노출을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습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새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리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는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탈하는 것,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냐면, 여러분들 HBO에서 찍었던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드를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기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기응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과 인간 간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주 뛰어난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이죠. 인간 간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보고 모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 가지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집단이 뭔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 1번은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의 지인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 소수가 아니고요. 다수의 행동을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예시를 들 수도 있겠네요. 1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란 무슨 뜻일까요?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면 당신 역시 한 번쯤 해볼 것이다. 아내가 잠들기 전에 문단속을 이중으로 하면 당신 역시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2천 명을 32년간 추적 조사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될 확률 있잖아요. 그거는 친구가 비만인 경우에 57%로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에는 상대 역시 그 시기에 약 3분의 1 동안 체중을 감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다수를 모방한다 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점을 명확히 본인들께서 파악을 하시고요. 장점만 받아들이시길 저는 좀 간곡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TV에서 이런 대중매체에서 보면 어떤 실험하잖아요. 실험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틀린 그런 답변을 하는 사람이 다수이게 되면 나머지 한 명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실험들, 그 개그나 코믹 이런 프로에서 꽤 많이 몰래카메라처럼 하고 나는, 그러니까 한 10명이 모여있다 이거죠. 한 명만 몰래카메라 대상이고 나머지 9명은 이렇게 섭외당하신 분 9명한테 모두 틀린 답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라고 요청을 미리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 10명이 모였을 때 이 9명이 틀린 답에 모두 손을 들 때 이 나머지 한 명은 처음에 몇 초간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이 틀린 답을 말한 이 다수의 집단 쪽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되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기도 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을 보고 행동 방향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의문을 품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이 아마존, 옐프, 트립어드바이저의 리뷰를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것을 모방하고 싶어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영리한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수가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집단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이 욕망하는 행동을 제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땅콩을 쪼개는 방법을 습득한 침팬지는 그보다 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옮겼을 때 그 무리에 섞이기 위해 전에 사용하던 훨씬 나은 방법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이게 맞다라고 믿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종종 논쟁에서 이기는 것, 똑똑해 보이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보상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홀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집단과 함께 잘못되는 길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이런 역효과를 좀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력자를 모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서나 힘, 명성, 지위를 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재킷에 배지를 달고 싶어한다. 사장이나 임원의 명패를 원한다.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한다. 이는
헛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현명한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거대한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하고 생존에 대해 덜 걱정해도 되고 더 매력적인 짝, 배우자를 찾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습관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모방하고 가장 좋아하는 제빵사의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들고요.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법을 빌려오고 상사의 대화법을 흉내낸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모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나쁜 습관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그러면 이 방식을 고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또 만드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1번은 가장 친한 지인,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2번째는 다수의 행동을 모방한다. 3번째는 유력자, 권력자의 행동을 모방한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근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구 사례와 함께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